지난 월요일 3.52% 상승하고 이튿날에는 4.43% 추가 상승하며 12월을 활기차게 시작했던 HLB는 이후 이틀 동안 조정을 보였다가 1.66% 상승으로 추세 반등을 이어가며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5%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는 1.35%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와 섹터 대비 선방해준 모습입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HLB가 급격하게 반등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알테오젠이 독일 특허 소송 패소 소식으로 급락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자 제약 섹터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폭락하면서 코스닥 지수와 제약 섹터 또한 급락세를 보인 시점에 HLB는 오히려 급격한 반등이 나와준 것입니다. 대세 상승 국면의 HLB는 제약 섹터와 디커플링되며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특징이 일봉뿐 아니라 장중에서도 포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초반에 제약 섹터와 디커플링된 이후 반등했다가 이후에는 제약 섹터 강세를 주도하는 패턴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재현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간으로는 4.69% 상승하며 추세 반등을 이어갔는데 코스닥 지수가 1.32% 상승에 그치고 코스닥 제약 섹터는 1.89% 하락했기 때문에 주간으로도 지수나 섹터 대비 강한 흐름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주봉을 보면 11월 이후 HLB의 급격한 변동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봉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향후 주시할 포인트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HLB는 11월 첫째 주부터 급격한 변동성을 동반하며 길쭉한 윗꼬리를 남겼는데 호재가 나왔음에도 고점에서 나온 포머 심리가 오히려 차트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LMR 파트너스의 투자 소식은 HLB 최초의 해외기관 직접 투자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11월 4일 주가는 18% 넘는 갭상승으로 출발해 24%까지 치솟았으며 차익 매물에 밀려 상승폭을 대거 반납하면서 길쭉한 윗꼬리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의 호재를 과대평가한 포머 심리가 주가 변동성을 강하게 유발했으며 주봉 차트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기술적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26일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매매 타점에서는 54,200원과 58,000원짜리의 저항력을 강조드리며 해당 위치에서는 일정 비중을 익절했다가 조정 시 재매수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차트 분석에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방 또한 그동안 단기 대응했던 물량을 해당 위치를 포함하여 전량 익절한 이후 저점에서 추가 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 둘째 주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일부 블로거와 유튜버들이 BCLC 등재 이슈가 대형 호재인 것처럼 선정적으로 보도하자 개인들의 포머 심리를 자극하였으며 월요일 시가부터 8% 넘게 갭을 띄었습니다. HLB를 커버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대형 호재라는 분석이 무색하게도 적지 않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2주 연속 음봉으로 마감하였으며 차트 불안을 가중시킨 모습입니다. 고점 포머 심리로 차트 흐름이 불안정해지자 11월 셋째 주는 공매도 공세가 더욱 격화되면서 9%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주가가 3.13%나 추가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하던 11월 21일에는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다이버전스가 포착되었는데 해당 내용은 멤버십 회원방에서 소개해드렸으며 시간차를 두고 일반 구독자에게 공유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최근 6거래일 동안 주가가 급격히 조정받는 과정에서 저점 매집이나 쇼커버링 흔적이 포착되었으며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기술적 다이버전스가 확인되었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이어진 분석에서는 9월 말 쌍바닥을 포착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했지만 유사한 신호가 나왔다는 점에서 해당 패턴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렸으며 관련 내용은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공유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출량파 채널이 제시하는 매매 타점과 기술적 포인트들은 숙련된 차트 분석 노하우를 집약해서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한 보조지표들을 기반으로 하며 수백만 개의 차트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학습한 결과로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다이버전스가 바닥 신호를 정확하게 예측했었던 9월 말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되었고 이번에 단기 바닥을 예측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9월 말 해당 신호가 나온 이후 대바닥을 찍고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와주었으며 11월 21일 해당 신호가 잡힌 이후에도 2주 연속 추세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출량파 차트 분석의 유효성을 또다시 확인시켜준 모습입니다. 당연히 차후 분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54,000원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한 모습인데
저항이 아주 크지 않았지만 거래량이 증폭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넘어설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일정 비중을 익절했다가 조정 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용했을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방 또한 해당 위치에서 2회차 진입 물량을 익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단기 대응을 병행하는 것은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매매 전략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동안 멤버십 단기 대응 투자 성과 공개를 자제해 왔지만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 공개하면서 변곡점 단기 대응을 꾸준히 독려할 예정입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장기 물량을 그대로 보유한 채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HLB를 제외한 세 종목이 단기 대응을 재개한 이후 적지 않게 하락한 상황이지만 2차 CRL 이후에만 571%가 넘는 투자 성과를 올린 모습입니다. 1차 CRL 이후에도 15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었는데 데이트레이딩으로 진입 회차마다 3~4% 수익률이 고작이지만 매일같이 수익률이 누적되다 보니 웬만한 장기 투자 수익률을 크게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건상 회원방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나 텔레그램에서 제시하는 변곡점에서만이라도 비중을 조절하신다면 차익을 취하거나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 기술적 포인트를 살펴보면 54,000원짜리에서 한 차례 밀렸지만 여전히 매물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잠시나마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급 이상의 강한 저항력으로 단기 고점을 형성했던 58,000원짜리는 한 차례 터치하며 저항력이 다소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증하지 않는다면 일정 비중을 축소했다가 조정 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용할 것입니다. 54,200원의 저항력은 55,800원과 53,600원으로 양분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넘어서기 벅차기 때문에 거래량 동향을 파악해가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외의 주요 매매 타점은 그동안 업로드했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영상에서는 연내에 간암신약 재신청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연내 재신청은 더욱 희박해진 모습이며 1월 재신청 가능성이 부각된 모습입니다. 주가 반등 초입 구간에서는 개인들의 멘탈이 급격히 회복되고 수급을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하방 세력 모두 이해관계 일치 속의 인위적인 압박으로 물량을 털어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들의 수급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조정을 보였으며 개인들의 수급이 주춤할 때는 반등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모습입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는 확연하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1년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입니다. 금융투자는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으며 최근 11거래일 중에 10거래일을 순매수하며 기관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수급은 물론이고 거래량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만 2차 CRL 당시 하한가 자리를 소폭 상회했으며 나머지 종목들은 해당 구간을 하회했지만 최근 반등세가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12월 3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760만 주를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증가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1,169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968억 원입니다. 최근 한 달간 신규 대차 물량은 5,835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5,66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차 잔고는 7,323억 원으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으며 주간 상승률 또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모습입니다. 상세한 시황과 HLB 일간 분석은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는 출향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연간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70.7% 상승으로 최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36.2% 상승으로 2위 자리를 유지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당분간은 미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해드렸는데 1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우리 증시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약세를 분석하면서 개인들의 수급 급증에 의한 글로벌 큰손들의 교란 작전을 설명해드렸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난 금요일은 물론이고 주간 수급과 월간 수급 모두 급감하면서 지수 반등에 일조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과 무료 추천 이벤트인 8억 만들기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입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은 지난주 적지 않은 물량을 익절했음에도 2025년 현재 보유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3,393%로 증가하며 여전히 견조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5년 익절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7,744%로 지난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 마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21,138%로 지난주 대비 증가하며 역대급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3,757%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출향파 채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석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향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억 원으로 8억 원 만들기 추천 종목의 수익 금액은 2,906만 원이며 역시나 지난주 대비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업황이 긍정적인 종목 위주로 구성했기 때문에 제시한 대로 대응하신다면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만족할 만한 투자 성과를 보여드린다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